지금 대한민국 자본의 절대적 심장부,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강남과 용산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뼈아픈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시세보다 무려 5억 원을 깎아서라도 당장 이 시장을 탈출하겠다는 짐승 같은 아우성이 시장 전체를 공포로 덮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걸까요? 바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을 가방에 터질듯이 담아와 강남의 최고급 부동산을 마치 백화점 마감, 세일 상품 쓸어 담듯 쇼핑하던 중국의 슈퍼, 리치들, 그 잔혹한 자본의 포식자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생태계 최상단에 군림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소불위의 포식자들이 남긴 발자국이 서울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외국인 아파트 거래량이 무려 88%나 수직 폭락했습니다. 88%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10건이 거래되며 활활 타오르던 시장이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단 한 건의 거래만 남긴 채 싸늘한 시체처럼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매수세의 씨가 말라버린 완벽한 빙하기의 도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나 일시적인 경기 침체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가벼운 조정장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 투기 자본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탈출이자 시장에 남겨진 개미들을 제물로 바치는 자본의 대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갑고 소름 끼치는 자본의 습성을 뼈저리게, 그리고 정확히 이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중국의 큰손들은 애국심이나 감정, 혹은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수십억을 던지는 낭만적인 투자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혈관에는 피 대신 오직 경제적 이익과 자본의 생존만을 계산하는 차가운 숫자가 흐릅니다.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돈을 묻지만 단 1%의 위험 냄새라도 감지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내던져버리는 냉혈한들입니다. 원래 이들의 사냥터는 미국 LA, 뉴욕의 펜트하우스, 런던의 부촌,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과 싱가포르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판이 끔찍하게 뒤집혔습니다. 홍콩이 중국 정부의 강력하고 억압적인 통제 아래로 완전히 흡수되면서 자산 도피처로서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평당 5억 원이 넘는 살인적인 취득세 폭탄을 매기며 사실상 국경의 문을 거칠게 닫아 걸었습니다. 도쿄 역시 이미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이 득실거리며 먹을 것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거대 자본이 갈 곳을 잃고 태평양 상공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을 때 그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의 눈에 완벽한 사냥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규제의 구멍이 숭숭 뚫려 피를 흘리고 있던 먹잇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비행기로 단 2시간이면 닿는 완벽한 지리적 이점. 아직 위로 솟구칠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으면서도 내국인에게는 가혹하면서 외국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멍청했던 기형적인 대한민국의 법망. 그들에게 서울 강남의 부동산은 가족이 모여 사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의 리스크를 방어하고 훗날 자녀들에게 막대한 부를 편법으로 물려주기 위해 세팅된 완벽한 금융 파생 상품이자 거대한 카지노의 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익이 나면 빨아먹고 단물이 빠지면 언제든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수 있는 소모품. 그것이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바라보던 진짜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포식자들이 일제히 카지노의 판돈을 챙겨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적인 광기로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거품이 마침내 터지고 서민들의 삶을 집어삼킬 끔찍한 지옥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는 가장 소름 끼치는 적색 경보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익을 확정짓고 유유히 빠져나갔고 이제 이 텅 빈 붕괴 직전의 카지노에 영문도 모른 채 남겨진 선량한 희생양들만이 뼈를 깎고 살을 내어주는 잔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비극의 단면이 교차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서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능한 시스템이 어떻게 자국민을 사냥감으로 전락시키고 이방의 포식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는지 그 끔찍한 민낯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한쪽에는 전세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와 벼랑 끝에 내몰린 30대 한국인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까지 생겨 겨우 숨통을 트나 했더니 집주인은 무자비하게 전세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고 통보합니다.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내 집 마련을 결심하며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가혹한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미만이라는 철벽 같은 한도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7억을 빌리려던 그들의 계획은 창구 직원의 냉정한 한마디에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들의 꿈은 은행 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혔고 평생 빚의 굴레에 갇혀야 하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아온 평범한 한국인들의 현실이자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사냥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강남 최고급 부동산의 은밀하고 화려한 VIP룸에서는 그들의 끔찍한 절망을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학생 자녀를 동반한 부모 자격으로 들어온 중국인 자본가는 한국의 촘촘한 대출 규제 따위는 마치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본토 은행에서 자금을 통째로 끌어와 단 한 푼의 한국은행 대출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입 의무도 소득 증빙도 자산 심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27억 6천만 원짜리 용산 최고급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쇼핑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 없는 17세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수십억 원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거만한 포식자는 푹신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규제에 묶여 허덕이는 한국의 서민들을 향해 차갑고도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법은 너희들을 가두지만 나의 돈은 너희들의 법을 산다.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철저히 버리고 외세의 거대 자본에 굴복한 기막힌 역차별의 완성작입니다. 한국인에게는 LTV 70% 하향, 6개월 내 전입 의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워 꼼짝도 못하게 묶어두고 단 1원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국세청이 현미경을 들이대며 세무조사에 칼날을 겨눕니다. 숨만 쉬어도 날아오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투기꾼들에게는 어땠습니까? 8살짜리 소득이 전무한 중국 국적 아동의 명의로 경기도의 대형 아파트 등기가 버젓이 넘어갑니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120억 원짜리 초호화 단독주택을 33세의 중국인 청년이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져도 국세청은 해외 자산가의 본국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권한조차 없다는 핑계로 그들의 사냥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내국인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부동산에 집착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 본토에서 자녀에게 막대한 부를 직접 증여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 부동산을 완벽한 자금 세탁과 편법 상속의 비상구로 철저하게 악용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는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내국인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데만 날카롭게 작동했고 수백억의 현금을 쥔 외국인 포식자들에게는 무한대의 자유와 탐욕을 허락하는 붉은 카펫을 깔아준 셈입니다. 서민들이 대출 규제라는 철창 안에 갇혀 피를 흘리며 쓰러져갈 때 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트에서 과자를 고르듯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유린하고 시세를 폭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미친 듯한 거품의 대가는 고스란히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하고 더러운 자금이 핏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대한민국의 구멍 뚫린 법망을 유유히 그리고 철저하게 농락하며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숨겨둔 충격적이고 어두운 과거의 기록, 그 피 묻은 장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합법의 탈을 쓴 채 벌어진 범죄의 스케일은 우리의 얄팍한 상상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외국인 투기꾼 61명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즉 검은머리 짐승들의 환치기 수법으로 무려 8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암암리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돈으로 서울 아파트 55채를 무더기로 사들였다가 세관에 적발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1명이 840억 원으로 55채를 조직적으로 쓸어 담은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본토 은행에서는 한국처럼 LTV나 DSR 같은 가혹한 규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집값의 100%까지 풀대출을 받아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무역 대금으로 위장한 불법 송금까지 대규모로 동원되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국가가 정해진 잔혹한 룰 안에서 아등바등 하루하루를 버텨낼 때 그들은 룰 자체를 짓밟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은 그들이 대한민국 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유학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학생은 학교의 전공 서적 대신 강남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공인중개사만 통하면 학생 신분으로도 수십 채의 집을 쇼핑하듯 사는 것이 완전히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세놓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순간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유학 비자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랄한 맹점을 파고든 그들은 정부를 비웃듯 대놓고 불법 임대업을 굴렸습니다. 단속을 두려워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걸려봤자 외국 환거래법 위반 처벌은 목이 물린 수준의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결정적으로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부동산 자체를 국가가 강제로 몰수할 법적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도 그들이 훔친 집은 절대 뺏지 못하는 완벽한 총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오직 돈 없는 자들을 묶어두는 목줄에 불과하다. 최고급 라운지에 모인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맹독을 품은 자본이 강남, 서초, 용산이라는 노른자위 땅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끔찍한 인플레이션의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것은 이들의 잔혹한 사냥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살 때 가격을 따지거나 깎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무려 3억 원을 더 비싸게 부르는 매물이 나와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표 다발을 던져버렸습니다. 흥정은 가난하고 구차한 자들의 것이라는 듯 말입니다. 실제로 30대 중국인이 자국은행에서 89억 원을 끌어와 강남 타워팰리스를 통째로 집어삼킨 사례를 보십시오. 부르는 게 곧 값이었습니다. 이 미친 듯한 폭주가 왜 그토록 위험하고 파괴적이었을까요? 외국인 자본이 현금 폭격으로 억지로 찍어 누른 그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은 단지마다 신고가 알타임 하이라는 이름으로 쉴 새 없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형적으로 솟구친 숫자는 순식간에 시장의 새로운 표준 시세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매도자는 당연히 그 거품 낀 가격부터 시작했고,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더 비싼 값에 집을 삼키면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습니다. 강남만이 아닙니다. 주변 시세까지 줄줄이 끌어올리며 대한민국 전체 집값을 지옥의 용광로처럼 끓게 만든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피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외국인 투기 자본이 자전거래하듯 펌핑해놓은 새빨간 거품, 그 위태로운 사상 누각 위에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가 위태롭게 목을 매달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폰지 사기극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모든 무게를 지탱한 것은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는 공포 포모에 떠밀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선량하고 순진한 한국의 대중들 뿐이었습니다. 포식자들은 이미 폭탄의 뇌관을 뽑아들고 환전소를 향해 유유히 걷고 있는데 어리석은 개미들은 그 폭탄이 황금알인 줄 알고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환상이 피범벅이 된 악몽으로 변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심판날이 마침내 핏빛 여명을 뚫고 도래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포식자들의 무한한 탐욕의 축제에 정부가 드디어 시장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습니다. 10월 15일 대한민국 시장에 설마 했던 초대형 규제의 단두대가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떨어졌습니다.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 한도를 단 2억 원으로 잔인하게 묶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수백억 원을 현금 박치기로 결제하며 강남을 쓸어 담던 중국의 슈퍼리치들에게 고작 한국은행의 대출 규제 따위가 무슨 대수였을까요? 그들은 애초에 자국은행에서 풀대출을 받아오거나 가상화폐 불법 환치기로 현금을 트럭째 실어왔습니다. 이 대출 규제는 그들의 심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던 이 냉혈한 투기꾼들이 진짜로 경악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은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폭등시킨 비싼 값에 물량을 받아주고 자신들의 탈출구 엑싯가 되어주어야 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던 한국인 매수자들의 수요 자체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가장 차가운 숫자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2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이제 대출은 고작 2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빚더미에 앉은 매수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자기 통장에서 순수하게 뽑아와야 하는 생현금이 최소 26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평범한 대중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의 찐부자들조차 그 거액을 황금성이 제로에 가까워진 아파트 한 채에 영원히 묻어둘 미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이 펌핑해 놓은 그 거품 낀 강남 아파트를 사줄 수요층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사다리가 걷어차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시장에서 사다리라는 존재 자체가 불타제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중국의 포식자들은 이 서늘하고 참혹한 진실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막대한 현금으로 시장을 유린하며 들어왔어도 뒤에서 더 비싼 값에 사줄 바보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집값이 단 1원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니, 투자금을 회수할 유일한 출구 전략 자체가 시멘트로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려 레드카펫을 밟았지만 나갈 때는 비상구가 용접되어 영원히 이 콘크리트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 그 자본의 죽음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언제나 가장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짜로 미쳐버리게 만든 확인 사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피 묻은 족쇄입니다. 거대 자본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이 옴짝달싹 못하고 묶여버리는 유동성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그 순간 두 가지의 치명적인 독약이 동시에 입에 쏟아집니다. 첫째, 추가 매수가 완전히 막힙니다.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2년 동안 그 집에 직접 거주해야만 합니다. 애초에 한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생각조차 없었던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만 탐욕스럽게 빨아먹고 도망치려던 중국 투자자들에게 이 실거주 요건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둘째, 이미 쥐고 있는 수십 채의 집조차 팔 수 없게 됩니다. 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허가구역의 저주에 걸리면 내 집을 사줄 사람 역시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 투자를 노리던 맹목적인 매수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숨막히는 콘크리트 벽돌 속에 갇혀 썩어가는 끔찍한 생매장. 심지어 정부는 이제 서울시장 동의 없이도 국토부 장관이 핀셋으로 콕 집어 특정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기습 지정할 수 있도록 법망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포위망이 시시각각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언제 묶일지 아무도 모르는 방아쇠가 당겨진 러시안 룰렛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기 전에 단물만 빨아먹던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지옥의 사냥터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가장 무자비하고 피 튀기는 카운트다운, 진짜 잔인한 결정타가 이방의 포식자들 심장을 겨냥해 직격으로 날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끔찍한 족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본에 씌워진 포괄적 목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25년 8월 오직 외국인 투기 자본만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피 묻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까지 수도권 전체를 통째로 별도의 외국인 거래 허가제라는 거대한 감옥으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백억 원의 현금을 들고 와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쇼핑하듯 쓸어 담아도 종이 쪼가리 신고서 한 장이면 합법이라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만방자했던 룰이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이 허가 없이 몰래 체결한 매매 계약은 그 즉시 휴지 조각처럼 법적 효력이 완벽히 박탈당합니다. 계약서에 피로도장을 찍어도 무효입니다. 그 효과는 마치 폭격기를 맞은 듯 즉각적이고도 끔찍했습니다. 시행단 3개월 만에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40% 이상 처참하게 무너졌고, 서울 지역 거래는 무려 51%나 급감하며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한국에 살지도 않는 비거주 외국인이 대리인을 내세워 은밀하게 집을 사들이던 위탁 관리인 거래는 56건에서 단 한 건으로 무려 98%나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사실상 투기 세력의 대리인들이 전멸한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그저 마음껏 주워먹는 공짜 뷔페였다며 조롱하던 그들의 입에 재갈이 물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진정한 사형 선고,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규제는 그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한국 땅의 돌멩이 하나라도 사려면 자신의 비자 유형, 체류 자격, 183일 이상 거주 여부까지 모든 민낯을 낱낱이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조달한 그 막대한 수십억 원의 자금 출처를 해외 예금, 대출 내역, 심지어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숨김없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 1원이라도 더러운 자금 세탁의 냄새가 나면 금융정보 분석원 파이어를 통해 그들의 본국 당국에까지 직통으로 정보가 통보됩니다. 중국 본토의 부자들에게 자신의 숨겨진 자산 흐름이 자국 정부에 적발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을 넘어 사회적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입니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규제를 한시적인 응급 처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못 박아버리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고 한 장이면 모든 불법이 눈감아지던 환상의 시장이 사전 허가, 자금 추적, 해외 통보라는 무시무시한 삼중 철벽 장벽으로 완전히 밀봉되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큰손들이 패닉에 빠져 탈출을 시도하고 외국인 스마트머니가 생존 본능으로 도망치며 대출 규제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가혹한 족쇄까지 동시에 옥죄어오는 이 끔찍한 사면초가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수십억 원의 가격표를 달고 콧대를 높이던 강남시장의 온도를 가장 극명하게,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 33억 원을 찍으며 서민들을 비웃던 그 오만한 매물이 지금 피를 토하며 28억 원까지 수직 추락하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국 자본이 시세보다 3억을 더 얹어주며 미친 듯한 신고가들을 무한정 갱신해 주었지만 이제 그들을 구원해줄 현금 뭉치는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거품을 떠받치던 불법 자본이 무너지자 가격의 뼈대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살기 위해 던지는 집주인들의 처절한 행동을 지켜보십시오. 공포의 깊이가 뼛속까지 전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호가를 5천만 원이나 깎아서 급매로 내놓지만 시장은 차갑게 외면합니다.
오후가 되어 2천만 원을 더 깎고 제 살을 깎아 먹으며 애원해도 매수자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 튀기는 공포장이 강남 한복판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진짜 끔찍하고 소름 돋는 공포는 이 파멸의 불길이 단지 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들불처럼 맹렬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서 시작된 투매의 피바람은 단숨에 인접한 강남권의 심장, 대장주 잠실로 무섭게 옮겨붙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상징이라 불리던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 철옹성 같던 단지들이 지금 모두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실의 집주인들이 겪고 있는 짐승 같은 패닉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만에 호가를 1억에서 3억씩 후려치거나 단번에 4억에서 5억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급매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누가 더 이성을 잃고 가격을 파괴하며 먼저 비상구를 열고 탈출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가장 살벌하고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의 전장입니다. 잠실은 강남 3구의 대장격입니다. 이 심장부가 뚫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강동이 흔들리고 그 여파가 송파와 서초까지 연쇄적으로 덮쳐오며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끔찍한 도미노 폭락이 완벽한 현실로 닥쳐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직시하십시오. 중국 거대 투기 자본의 패닉셀과 엑시트, 그들이 이 땅을 짓밟고 떠나는 것으로 비극이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재앙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잔혹한 포식자들이 가장 맛있는 고기 덩어리만 발라먹고 뼈다귀를 버리고 떠난 자리에 남겨둔 끔찍한 시한폭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죄 없는 뼈 빠지게 일한 한국 세입자들의 삶과 영혼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투기꾼들이 한국의 헐렁한 제도를 비웃으며 갭투자로 수십 채의 아파트를 집어삼킨 뒤 벌인 짓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입자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혹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조리 자신의 호주머니에 털어넣고는 돌연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은 거주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임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소득 규모나 다주택 보유 현황 역시 대한민국 국세청 시스템에 전혀 연동되지 않는 완벽한 유령입니다. 세입자는 정당하게 월세 소득 공제조차 받지 못하는 지독한 부조리 속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길거리로 나앉아 피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완벽하게 무능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유구가 부랴부랴 도망간 외국인 집주인을 쫓아가 추심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본토의 호화로운 저택에 숨어 한국의 법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잡아들일 방법도 뺏어올 근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짐승 같은 포식자가 훔쳐간 그 막대한 돈, 무려 64억 원에 달하는 끔찍한 피해액을 가해자가 아닌 아무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핏덩이 같은 세금으로 고스란히 메워야만 했습니다. 서민의 피와 땀으로 거둔 세금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사기극을 뒤치다꺼리 하는 데 쓰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경제시장을 교란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더 충격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용도조차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중국 거대 자본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인근, 그리고 평택의 핵심 군사시설과 맞닿아 있는 최고 등급의 안보부지를 무려 300억 원이나 주고 통째로 집어삼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쇼핑이 아닙니다. 이방의 무분별한 자본 폭격이 대한민국의 안보 심장부까지 꿰뚫으며 국가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묵시록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 속에서 포식자들이 던지고 간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잠실의 아파트값이 최고점 대비 5억 원이나 떨어졌으니 드디어 평생의 수건이던 강남 입성의 기회가 왔다며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영혼까지 긁어모아 그 무섭게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저 교활하고 냉혹한 악마들이 마지막으로 파놓은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함정입니다. 거대 투기 자본이 이미 단물을 다 빨아먹고 뼈대조차 남기지 않은 채 빠져나간 시장은 그저 썩은 시멘트와 빚더미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집값이 5억이나 떨어졌다고 안심하며 섣불리 지갑을 여는 순간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피 같은 전 재산은 저 포식자들의 완벽하고 안전한 엑시트를 돕는 마지막 유동성 불쏘시개로 비참하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자신들의 탈출을 위한 고기 방패이자 호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집값이 고작 몇 억 떨어졌을 때 오는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전반의 공포가 극에 달해 악성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썩어가며 집주인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모든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경매법정에 물건이 쓰레기처럼 대거 쏟아져 나오고
낙찰가율이 50%에서 60% 선까지 곤두박질치는 절망적이고 캄캄한 핏빛 바닥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역사가 피로 쓴 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섣불리 자산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달러를 사두든 예금에 넣어두든 오직 현금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꽉 쥐고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조급하면 죽는 게임입니다. 강남을 현금으로 쇼핑하듯 쓸어 담던 중국 자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규제의 덫은 시시각각 더 잔혹하게 조여오고 있고 당신에게 집을 비싸게 사줄 바보 같은 매수 수요는 영원히 소멸했으며 팔리지 않는 악성 매물만 무덤처럼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와 마용성에 빚을 내어 돈을 집어넣는 것은 썰을 지고 불나방처럼 지옥불로 뛰어드는 완벽한 자살 행위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건을 돌파하는 순간 진정한 묵시록적 패닉셀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짐승 같은 포식자들이 완전히 떠난 텅 빈 폐허 위에서 오직 현금을 쥐고 끝까지 살아남아 버티는 것,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5억이 빠졌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판의 끔찍한 움직임을 읽어내야만 당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냉혹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가장 서늘하고 잔인한 진실로 당신을 무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쥐고 다음 경고를 기다리십시오.